should take it slow.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15년 차의 건장한 40대 남자입니다. 솔직히 전 결혼을 반대하던 솔로족이었는데요. 여친을 만난 지 6, 7년이 되어가니 책임감도 있고 해서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로 사면 사온 일려주는 여자도 난 결혼은 안 할 거라고 못 박아 두고 만났는데,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지금의 와이프가 청춘을 다 버려가며 널 만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론하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셋집 하나 구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와이프가 180도 달라진가요? 그동안 나에게 하던 말투와 행동, 이타 등등 결혼 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국 결혼하자 말자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려서 바로 이혼하기도 어려웠고요. 양가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러운 짓이라 많이 고민했었죠. 어떻게 결혼 후 다른 사람이 돼버렸니? 그동안 연애하며 참았어. 난 이제 그렇게 안 살아. 헛멘탈이 붕괴되어 마그마가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이요. 왜 서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도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각서라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각서도 써봤고 노력도 해봤지만 한 달도 못 가고 다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년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모임에 같이 나갔었는데 술이 웬수인지해서 하루 잠자리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문을 열고 뒤통수로 산모수첩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닥하고 애를 위해 지금까지 잘 간신히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도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심리상담을 받았는데요. 와이프는 제 행동과 말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문제점과 이유 변명 등의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담사가 하는 말 남편의 말투와 성격 이전에 본인의 말투와 행동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고 이야기하네요. 본인이 말하는 게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상담은 그날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대한 말을 아끼며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기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임을 어떤 목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도 다녀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뭐 기분 전환으로 맘들끼리 몰래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남편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싶더군요. 하루는 새벽 3시 넘어서 제대로 얻지 못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수도 없이 돌려대고 그러는데 싸우기 싫어서 자는 척 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옷 입은 채로 엎드려 온갖 쌍욕을 하지 않아 참다가 일어나서 확 뒤집어 버릴까 했지만 술 취한 상대로 싸워봤자 기억도 못하겠지 싶어 끝까지 자는 척 했습니다. 가끔 집에서 서로 각자 혼술을 자주 하는데 와이프는 술만 마시면 왜 시비를 거는지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와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참다가 성절이 나 폭발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나 여기서 건들면 터진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궁시렁궁시렁 작은 목소리로 와이프가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몇 번 터져서 한바탕 하고는 합니다. 참는 건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나누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면서 내 집 마련의 미션의 경우 작은 빌라 하나 마련하는데 대출 포함해 70에서 80% 이상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 와이프 퇴사하고 퇴직금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군요. 중간정산을 해서 다 써버렸다고 없다고 직장생활 중 적금도 카드값으로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사치가 있고 명품을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적어도 목돈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전 지금까지 퇴직금, 인생, 용돈 기타 등등 한 푼이라도 모아서 대출 갚느라 다 썼는데 좀 여유가 생겨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서 처가집 식구들을 모시고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투자금 반은 남겨 재투자해야 하니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중분해가 돼버렸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처갓집 식구들을 모시고 제주도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시고 이런 여행을 다녀와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죄송스러워서 와이프 몰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와이프 퇴직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지내길래 고모 집에 2달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줬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금 1,000만 원을 깨고 다 써버렸다고 하고 카드 값도 연체되고 미국에서 톡으로 3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두라고 하던고요. 다음 달 준다고 했지만 당연히 못 받을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을 갚고 안 갚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금을 왜 썼는지, 카드값이 왜 연체가 되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 미국 여행을 다녀와서도 하루 종일 집에서 새벽까지 TV를 보다 보니 TV가 고장나 버렸더군요. 아무튼 그동안 전 회사에서 빼니 야근하고 열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넘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주방문 닫았으니 저녁은 알아서 해명하고 들어오라고 하네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밥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벌써 4, 5년 된 것 같네요. TV가 고장나고 이제 하루 종일 새벽까지 휴대폰만 보고 살더군요. 보다 못해서 알바든 뭐든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바, 직장 아무튼 구해서 다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고 업체와 약속이 있어 저녁에 술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를 했는데 싱크대 위에 동그랑땡이었나 김치전이었나 두억에 집어먹고 씻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주방에서 하는 말이 미친 새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점심 도시락 반찬을 싸가는 거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친 새끼라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열이 받아요. 아침부터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데 마우이 싫어서 자는 척하고 참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빙산의 일각이죠. 와이프랑 리스는 10년 넘었을 것 같네요. 해결하고 싶으면 나가서 돈 주고 풀고 들어오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볼까 하는데 요즘 들어 무척 너무 힘이 드네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인데 지금은 조연도 엑스트라도 아닌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높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제 주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작성한 것이고요.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주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글의 내용은 제가 겪었던 팩트입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오랫동안 들어와 끄적이고 가네요. 조언이나 귀감이 될 만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